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은 온택트 문학생활, 문학이 원작이 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게스트 이민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새롭진 않지만, 네, 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 작가 코맥 메카시의 로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더 로드? 네, 더 로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고 온택트 문학생활 영화, 네, 그래서 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 영화 더 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코맥 메카시의 10번째 소설이고요. 네, 2006년에 출간된 뒤에 플리처상, 제임스 테이트 블랙상을 수상한 역작이고, 메카시가 자신의 어린 아들과 자기가 황량한 세상에 남겨진다는 가정하에 네, 아들을 생각하며 쓴 소설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인지 서문에 네, 이렇게 아들에게 바친다는 헌정 문구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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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코맥 메카시가 한 작품을 쓸 때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되는 작가인데 네, 이 작품은 더 로드는 1년 만에 네. 그냥 썼다고 작가 본인도 이렇게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들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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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네, 일단 더 로드는 이게 세기말을 배경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 좀비나 이런 소재로 해서 세기말을 소재로 다룬 영화도 많고 작품들도 많은데요. 이 메카시라는 작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전후에서 좀 다시 재조명을 받은 작가입니다. 미국에서는 현대 미국 4대 작가 중에 하나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필립 로스랑도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필립 로스. 작가기도 합니다. 우리 필립 로스 한번 다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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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닌가? 필립 로스는 안 다루고 다룰 예정이죠. 제가 네. 또 필립 로스를 되게 좋아하고 예. 이제 필립 로스랑 유대인 문학을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필립 로스가 이제 5월 22일 이제 네. 타계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혹시 5월 달에 필립 로스를 다룰 수 없을까 제가 말씀은 현재 드리고 있는 중인데 네. 제가가 나야 됩니다. 코백 메카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미국 작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도 있지만 해밍웨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네. 문체나 스타일 그리고 이 파고드는 어떤 그 심리 묘사에 있어서 해밍웨이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제 해밍웨이와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코백 메카시가 또 원작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네. 이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네. 아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유명한 이제 네. 그 영화를 쓴 작가라고 하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랑 많이 비교되면서도 이 코백 메카시는 굉장히 좀 더 직설적으로 좀 페브를 찢는 느낌으로 인물의 어떤 페브를 찌르는 게 아니고 찢는. 네, 페브를 찢는 느낌으로 사람의 이 심리를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있는 그 공간과 배경을 아주 날카롭게 묘사함으로써 그 인물의 그 심리를 간접적이지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찌르는 이런 문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백 메카시 같은 경우는 현대 미국의 영화에도 많은 영감을 준 게 영화라는 게 이 화면으로 보여주는 예술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대사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화면, 어떤 배경을 어떻게 잡느냐도 되게 미장센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의 어떤 연기나 배우들의 대사뿐만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을 영화인데 이 코맥 메카시가 그런 면에서는
스릴러 영화나 아니면 약간 사이코패스를 다룬 미국 영화의 그 미장센에도 좀 영향을 그 문체로서 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특히 이 코백 메카시의 작품은 영화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더 로드,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또 피피짜오선도 영화화됐고 선셋 리미티드도 영화화가 됐습니다. 진짜 예. 온택트 문학생활 문학이 원작이 된 네, 네. 소설이나 네. 이야기 문학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참 그런 헐리우드는 네. 그런 걸 잘 활용을 하는 네, 것 같아요. 활용을 문학을. 하죠. 피피짜오선이란 작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쿠백 메카시의 역시 쿠백 메카시의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피피짜오선은 서부 시대가 배경입니다. 네. 서부 시대가 배경이고 이 서부 시대에 결국 피비린내 나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미국이 이제 멕시코랑 전쟁을 해서 멕시코 땅을 뺏었을 때 그 서부 시대가 그 배경인데 그 멕시코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 미국의 어떤 좀 잔존병들이 또 국경지대를 이렇게 약탈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륙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서 성장해가는 소년들과 청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륙 장면도 그렇고 그 아주 황량한 서부의 어떤 모습이 또 문체로서 굉장히 거칠면서도 좀 유려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 로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더 로드는 세기말을 배경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지구가 멸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지구가 망했고 이 어떤 지금 환경에 처해 있으며 지금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가 없어요. 없고 주인공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남자와 남자의 아들 이렇게 둘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가 망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는 세기말이라는 표현보다 종말론적이 맞을까요? 뭐 글쎄요. 네, 그렇게 네. 치고? 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구가 망했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들과 아빠의 생존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은 뭐 대피처나 아니면 이상향이나 뭐가 됐든 간에 목표로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론가 계속 가잖아요. 네. 그 본인들이 이제 가야 할 그 장소로 이제 두 아들과 아빠 이 부자가 생존을 해가면서 가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더 로드네. 네, 더 로드예요. 네. 근데 이 더 로드가 다른 같은 배경과 소재를 다룬 작품 영화와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존을 최우선시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날 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경계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아들은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막 실수하니까. 네, 아들은 이제 네. 길 가다가 힘들어하는 노인분을 한번 만나면 뭐 이분도 도와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경계부터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은 사람을 도와줘야지 착한 사람 아니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모르지 않냐. 그래서 아들은 착하다라는 그리고 사람으로서 내가 베풀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본인의 행동에서 찾는데 아버지는 타인에게서 찾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거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하느냐에서 착함과 선과 악을 자꾸 생각한다면 아들은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른으로서 네, 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상대방이 선이지 않으면 네, 그게
바보 같은 짓이 되니까요. 네, 네, 네. 뭐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뭐 예. 최근에도 좀 겪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착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먼저 내가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이런 혼란에선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해야 되느냐.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따르긴 하는데 의구심을 좀 가져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네, 않는 의구심을 거죠. 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네. 걸로 해서 이제 계속 둘이 동행을 하는데 성장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웨피는 대혼란 시기에 네, 네. 생존을 위한 부자의 어떤 로드 로드 무비. 무비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은 성장 소설이고 작가가 아버지 어른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이에게 좀 사과하는 느낌도 있고, 예, 그러면서 너는 하지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성경책을 읽는 느낌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경과 비견될 만한 네, 뭐 네, 이런 네, 부분가 네, 네, 성경을 좀 읽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 부분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혼란스러운 종말론적인 이런 영화에서 흔히 접하는 뭐 좀비 뭐 이런 무리겠구나라고 하는데 읽다 보면은 조금 루즈한 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태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모든 사회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사회화가 안 되는 시점에서 네. 아빠 우리는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 불. 우리는 불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생존도 생존이지만 우리가 뭔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다른 생존자들을 좀 이렇게 이끌고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버지는 경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아들이 이제 또 거기서 의구심을 가지죠. 불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어쨌든 먼저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위험해 보이니까 멀리하고 우리가 불을 옮겨주지 말고. 네,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막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재밌게 읽으실 만한 상징들이 좀 있고 이제 불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프로메테우스의 그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웨피는 어떤 좀비 영화 같은 그런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기말을 다룬 이런 재난에 대한 작품인 것 같지만 그 후반부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고 성장 소설이 아니냐. 그렇죠. 네, 아이도 성장하고 네. 어른도 네, 성장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스포일러긴 한데 결말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누가 죽는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근데 대충 느낌은 오시죠?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고요. 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 배경 묘사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배경 묘사가 되는데 이 로드가 처음에는 이 둘이 걷는 길이나 이 광경이 굉장히 어둡고 회색이고 이렇다가 이 후반부로 가면 좀 밝아지는 그래서 톤이 또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가가 영화와 각색하기에는 참 좋게 문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경과 그 인물들이 있는 공간에 대한 묘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이제 오늘날 헐리우드에서 이 분의 작품들을 각색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확실히 미장센적인 감각은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온택트 문학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원작 소설은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그쵸. 원작 소설은 네. 중요하지만 좋은 원작 소설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통째로 영화 그대로 옮기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렇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영화는 또 영화만이 가진 문법이 있고 네. 영화만이 가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원작이 좋은 영화가 된다는 건 좋은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작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면이나 다 갖추고 있어도 영화가 또 가지고 있는 문법대로 약간 그쵸.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그쵸. 아니냐.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 나온 김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영화 중에 백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어떻게 네. 또 그 대표님도 보셔가지고 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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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 영화고 네, 안 그래도 이제 네. 임유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네, 하기는 네, 했는데, 하겠는데 네,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백치. 유명하죠. 네.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정말 걸작인데 구로사와 아키라의 백치도 걸작입니다. 걸작입니다. 그런데 네.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른 네, 그런데 내용. 다릅니다. 아, 내용은 뭐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작품. 예,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와 아키라의 백치는 다른 작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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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소설 원작과 그 원작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반지의 제왕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완전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소설이 가진 힘이고 또 그 소설이 가진 힘을 어떻게 영화화하느냐, 영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 만든다면, 예, 아무래도 아까 백치 말씀하셨듯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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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